엄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엄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 팔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65살 김영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눈이 떠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는 순간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죠. 하지만 전 익숙하다는 듯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혹사당한 무릎이에요. 이제 제 무릎은 제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전 작은 한숨과 함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복도에 불을 켜지 않고 부엌으로 향하죠.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이 35평 아파트는 10년 전 제가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보태어 마련한 집입니다. 딸 지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제 공간은 구석진 1인용 소파 하나뿐이죠. 부엌 불을 켜자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프라이팬 3개, 국그릇 5개, 반찬 그릇들까지요. 전 한숨도 쉬지 않고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찬물이 손을 시리게 하죠. 겨울이면 손이 텄지만 핸드크림 하나 제대로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무릎은 계속 욱신거려요. 설거지를 마친 전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은 외손자들 도시락을 쌀 차례예요. 11살 준서와 9살 민서는 학교와 유치원에 도시락을 가져가거든요. 전 어제 저녁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준서는 당근을 싫어하니까 잘게 다져서 넣어야지. 민서는 계란말이를 좋아하니까 조금 더 넣어주고요. 제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 밥을 만들어 온 경력이 손끝에 배어 있죠. 도시락 2개를 정성스럽게 싸고 나니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킵니다.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칩니다. 상을 차리며 전 거실을 바라봐요. 소파 위에는 사위 민호의 골프채 세트가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명품 골프백이에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TV는 민호가 작년에 산 85인치 최신형이죠.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 자리가 없네요. 전 씁쓸하게 웃으며 1인용 소파에 앉습니다. 7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집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사위 민호예요. 42살의 민호는 중견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죠. 와이셔츠 차림의 민호는 절 거들떠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습니다. 밥 먹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신문을 펼쳐요. 김치 이거밖에 없어요? 어제 담근 거 어디 갔어요? 민호의 첫 마디입니다. 인사도 감사도 아닌 불평이죠. 그게 지혜가 친구들 왔을 때 다 먹었어요. 에휴, 장모님, 김치 좀 자주 담가놔요. 맨날 떨어지네요. 이어서 딸 지혜가 나옵니다. 39살의 지혜는 한때 은행원이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죠. 하지만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 몫입니다. 엄마, 오늘 제 친구들 오는 거 아시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부에게 지시하는 듯한 말투예요. 응, 알아. 3시까지 청소 완벽하게 끝내주세요. 화장실이랑 거실 특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 그리고 과일도 미리 깎아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참. 그리고 엄마는 제 친구들 오면 방에 계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전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요. 그리고 엄마,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절뚝거리시잖아요. 제 친구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아, 그리고 기침도 하지 마시고요. 전 숨이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나와요. 준서와 민서는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서가 밝게 인사하자 제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지죠. 그래, 우리 준서 잘 잤어. 오늘 도시락 맛있게 쌌으니까 학교에서 잘 먹어. 와,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준서야, 할머니 너무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 피곤하시잖아. 지혜가 차갑게 끼어들자 준서는 움찔하며 저에게서 떨어집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요. 출근 준비를 마친 민호가 현관으로 향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민호의 인사는 지혜에게만 향합니다. 전 거들떠보지도 않죠. 지혜도 아이들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서요. 엄마, 청소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녁은 고등어 조림이랑 가리찜 해주세요. 문이 닫힙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져요. 전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봅니다. 민호의 자리에는 김치 국물이 흘러있고 밥알이 사방에 떨어져 있죠. 전 묵묵히 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무릎에서 또다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와요. 전 싱크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합니다. 오후 3시 정확히 초인종이 울립니다. 지혜의 친구들이 도착한 거예요. 전 현관에 나가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살짝 닫고 안에서 귀를 기울이죠. 언니 집 진짜 좋다. 역시 둔산동은 다르네. 그쵸? 시세가 5억 넘어요. 어머 대박. 집 이렇게 큰데 언니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아니요. 친정엄마가 같이 살거든요. 집안일은 다 해주시니까 편하죠 뭐. 아 그렇구나. 좋겠다. 애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뭐. 그런 셈이죠. 사실 요즘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신데 수술하시면 우리가 불편해질까봐 약으로 버티시라고 했어요. 어머 언니도 참. 괜찮아요.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 하시라고 했죠. 지금은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안 불편해? 솔직히 말하면요. 완전 불편해요. 맨날 구석에서 눈치 보고 계시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내가 할게 하시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게 남편이 아직은 집안일 해주시니까 계시라는데. 솔직히 나도 빨리 보내고 싶거든요. 친구들 오면 숨어 계시라고 해야 되고 완전 스트레스예요. 에휴 언니도 고생 많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 70 넘으면 어차피 요양원 가시게 되어 있어.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머무는 3시간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6시가 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커피잔과 과일 접시, 케이크 접시까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도 준비하시고요. 지혜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통증이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으윽, 엄마, 왜 그러세요? 설거지 좀 빨리 해주세요. 저녁 늦으면 민호 오빠가 짜증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어제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죠.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지혜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가요. 김영자님 맞으시죠? 증상이 어떠세요? 젊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묻습니다. 전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의사는 제 무릎을 살펴봐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말하죠.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요. 1시간 후, 전 다시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이미 오래전에 수술했어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으셨어요? 그냥 참을 만해서요. 어르신, 이 상태로 계속 버티시면 1년 안에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해요.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 입원하시고 재활까지 합치면 1달 정도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실 겁니다. 1달이요. 보호자분과 상의하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일주일 안에 수술 날짜 잡으시길 권합니다. 전 병원을 나와 지혜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이 떨려요.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배경음으로 카페의 웃음소리가 들리죠. 지혜야, 나 병원인데 무릎이 안 좋아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안에 수술해야 한대. 아니면 걷지도 못하게 된대요. 뭐라고요? 수술이요? 일주일 안에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2주 정도래. 재활까지 하면 1달 정도요. 1달이요? 엄마,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애들 아침에 누가 챙겨요? 도시락은요? 저녁은요? 학원 픽업은 누가 하고요? 청소는요? 빨래는요?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엄마가 입원하면 결국 다 제가 해야 하잖아요. 진짜 이럴 때 수술하셔야 돼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좀 미루시면 안 돼요?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야, 의사 선생님이 더 늦으면. 에휴, 진짜.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금 엄마 수술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약이나 물리치료로 버티세요. 수술은 나중에 정말 안 되면 그때 하시고요. 제발 제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 진짜 답답해. 엄마,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끊을게요. 그냥 약 먹으면서 버티세요. 알았죠? 뚝뚝뚝. 지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전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집에 도착한 전 1인용 소파에 앉아 무릎을 쓰다듬습니다. 그날 밤 11시, 전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와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장모님 병원 다녀오셨다며요? 민호의 목소리입니다. 응, 무릎이 안 좋으시대요. 근데 큰 거 아니래요. 약 먹으면서 버티신대요. 다행이네요. 솔직히 장모님 수술하시면 우리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요. 잘하셨어요. 우리 지금 둘 다 바쁜데 장모님까지 케어할 여유 없죠? 맞아요. 솔직히
제가 집안일 다 하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나저나 여보, 장모님 언제까지 같이 살 거예요? 솔직히 불편하지 않아요? 전 숨을 죽입니다. 불편하죠? 엄청 불편해요. 맨날 집에 계시니까 제 친구들도 맘 편히 못 부르겠고요. 그럼 요양원은요? 그게 아직은 건강하시잖아요. 요양원 보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집안일 다 해주시니까 솔직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공짜 가정부니까요. 민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이 집이 장모님 명의잖아요. 그게 좀 걸리는데요. 그거요? 나중에 당연히 제 명의로 바꿔야죠.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생각해보니까 생전 증여를 받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전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이 꺾일 것 같습니다.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주저앉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나는 여기서 뭐지? 35년을 땀 흘려 일했습니다. 무릎이 망가지도록 일했어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죠.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인가요? 한참을 울고 난전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봐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새벽 3시, 전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엽니다. 35년간 모은 돈, 퇴직금, 그리고 이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전 등기 권리증을 꺼내 봅니다. 김영자.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에요.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전 노트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써요.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새벽 5시, 전 일어나 조용히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요. 35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5천만 원, 퇴직금이 3천만 원, 그리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5억 원입니다. 충분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전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아파트를 팔면 5억 원, 여기에 저축한 돈까지 합치면 5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자. 전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숙은 제 초등학교 동창으로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강릉에서 살고 있어요.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로 정숙이 받습니다. 숙가, 나 영자야. 깨웠어. 미안해. 영자야?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숙가, 나 큰일 하나 벌일 건데, 나 이 집 팔고 강릉으로 갈까 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전 지난 사흘간 있었던 일들을 정숙에게 털어놓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지혜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 집을 상속받으려는 대화까지요. 정숙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합니다. 영자야. 응. 진작 그랬어야지. 잘했어. 그 집 당장 팔아버려. 정숙의 목소리가 힘차게 들립니다. 정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집이잖아. 내 돈으로 산 내 집. 거기서 왜 내가 눈치를 봐. 지혜한테 다 해줬으면 됐어.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숙가, 강릉에 집 구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여기 바다 보이는 빌라들 많아. 내 옆집 나왔어. 한 1억 5천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바다가 보여? 그럼 창문 열면 바로 바다야. 영자야, 여기 와. 우리 이웃하면서 살자. 그런데 지혜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그냥 집 팔고 떠날 거야. 뭐, 그게 가능해? 집이 내 명이잖아. 내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영자야, 지혜네 여행 갈 데 없어. 그때 해. 여행. 응. 지혜네가 여행 가면 그 사이에 집 정리하고 계약하고 떠나는 거야. 깔끔하게. 전 눈이 번쩍 뜨입니다. 다음 달에 지혜 가족이 부산으로 4박 5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좋자고 하는 거지. 빨리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전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계획이 서기 시작해요. 전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합니다. 첫째, 부동산 알아보기. 둘째, 강릉집 계약 준비. 셋째, 이삿짐 정리. 넷째, 통장 정리. 그날부터 전 조용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해요. 하지만 틈날 때마다 물건들을 정리하죠.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지혜가 여행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부산으로 4박 5일 여행 가요. 애들이 바다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둘 테니까 드시고요. 응, 알았어. 지혜는 제가 이렇게 순순히 대답하는 게 의아한지 한번 쳐다봅니다. 하지만 곧 관심을 끊고 휴대폰으로 숙소를 예약하기 시작해요. 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정숙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때 모든 걸 정리할게. 정숙의 답장이 즉시 와요. 알았어. 강릉집 계약 준비해둘게. 영자야, 힘내. 전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이제 곧 저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 지혜 가족은 분주하게 짐을 싸요. 엄마, 잘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드세요. 지혜는 형식적인 인사만 남깁니다. 준서와 민서가 저에게 달려와 안겨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민호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서죠. 차가 출발하고 멀어집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 서 있어요. 차가 사라지자 전 즉시 움직입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거죠.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이시죠? 저 둔산동 현대아파트 35평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아, 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전 서둘러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어르신,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죠? 얼마에 생각하세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을게요. 대신 이번 주 안에 계약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잔금 받고 싶어요. 이번 주요? 그럼 사흘밖에. 괜찮아요. 이 평수, 이 가격이면 바로 나갈 거예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전 곧바로 정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가, 매물 올렸어. 이제 강릉집 계약할게. 알았어. 지금 주인한테 연락해서 준비해둘게. 전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박스를 구해와 하나씩 물건을 담아요. 35년을 살았는데 짐이 고작 박스 5개입니다. 35년을 일했는데 내 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어르신, 벌써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신혼부부인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세요. 네, 좋아요. 토요일 아침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떨려요. 잔금은 화요일에 하시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전 곧바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화요일 오전에 이사 가능하세요? 강릉으로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 예약까지 마친 전 정숙에게 연락합니다. 수가 계약했어. 화요일에 강릉 갈게. 진짜, 영자야, 정말 잘했어. 토요일 오후, 전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지혜 가족이 쓰던 물건들은 그대로 둬요. 오직 제 것만 챙기죠. 잘 있어, 이 집아. 월요일 저녁, 지혜 가족이 부산에서 돌아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준서와 민서가 집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거실에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지혜와 민호도 현관으로 들어와요. 거실의 박스들을 보고 얼어붙죠.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 1인용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잘 다녀왔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박스들은 뭐고요? 지혜가 다가오며 묻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민호가 끼어듭니다. 강릉으로. 거기 바다 보이는 집 샀어. 뭐라고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그리고 이 집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응. 토요일에 계약했어. 화요일에 잔금 받고 열쇠 넘겨줘야 해. 엄마, 제정신이세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지혜가 소리치죠.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요. 상해,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적 있어.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 나한테 상의했어. 내가 수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 지혜는 말문이 막힙니다. 엄마, 그건 그때는. 나는 35년을 일했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천 명의 아이들 밥을 만들었어. 무릎이 망가지도록 일했어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어. 내 명의야. 내 집이야. 엄마, 나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았어. 내 집인데 내 자리는 저 구석 1인용 소파 하나뿐이었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어봤어. 민호 씨는 나를 거들떠보기나 했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요.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했잖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어. 공짜 가정부였죠. 그건 요양원 이야기 다 들었어. 너희가 안방에서 한 이야기요. 장모님 없으면 훨씬 편할 텐데. 공짜 가정부니까 생전증여 받자. 다 들었어. 지혜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그건 정말 죄송해요.
나도 사람이야. 65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거실에 침묵이 흘러요. 준서와 민서는 엄마 뒤에 숨어 훌쩍이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지혜가 무릎을 꿇어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내일 아침에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수요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수요일까지요? 새 주인이 목요일부터 들어온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나가야 해. 민호가 입을 열어요.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해. 내가 10년 동안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산 게 너무한 거 아니야? 1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심지어 인사도 안 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사람이 지금 나보고 너무하다고 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결심했어. 더 이상 여기서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전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야. 너희는 이번 주 안에 집 알아보도록 해. 그게 진짜 독립이야. 문이 닫힙니다. 화요일 아침 6시 전 짐을 챙깁니다. 거실에는 지혜 가족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숙이 차를 몰고 와 있습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응, 다 됐어. 두 사람은 박스들을 차에 싣기 시작해요.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지혜가 나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엄마, 잘 있어. 전 짧게 인사하고 마지막 박스를 듭니다. 지혜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아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미 다 생각했어. 너희도 잘 살아. 수요일까지 꼭 나가고요. 전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탑니다. 정숙이 시동을 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백미러로 지혜가 보여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우는 지혜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어요. 차는 대전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그러게. 너는 너무 오래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3시간 후 차는 강릉에 도착합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러요. 바다 냄새다. 이제 매일 맡을 수 있어. 차는 경포 해변 근처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작은 빌라 앞에 차가 서요. 여기야. 내 새 집. 전 차에서 내립니다. 3층짜리 빌라 2층이 제 집이에요. 들어가 봐. 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죠. 전 거실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커튼을 젖히자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요. 푸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다. 전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예쁘지? 매일 아침 이 바다를 볼 수 있어. 정숙이 제 어깨를 감싸요. 고마워, 수가.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정숙은 저를 동네 식당에 데려갑니다. 어서 오세요. 수기 씨, 오늘은 누구 모시고 오셨어요? 제 친구 영자 씨예요. 오늘부터 여기 살아요. 어머,
반가워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전 정숙을 배웅합니다. 내일 아침에 산책하자. 6시에 문 앞으로 나올래? 그럴게. 정숙이 돌아가고 전 혼자 집에 남아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전 침대에 누워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가 들리죠. 딸의 잔소리도 없습니다. 사위의 무시도 없어요. 오직 파도 소리만이 저를 감쌉니다. 이게 자유구나. 전 중얼거리며 잠에 듭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전 습관적으로 5시 30분에 눈을 떠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쌀 필요도,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창문을 엽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 6시, 전 밖으로 나갑니다. 정숙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어요. 영자야, 준비됐어. 응. 두 사람은 해변으로 향합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모래사장이 펼쳐져요. 신발 벗고 걸어봐. 전 맨발로 모래를 밟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워요. 파도가 밀려와 발을 적시죠. 시원하다.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 간단히 아침을 준비해요. 토스트와 커피. 창가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바다를 봅니다. 이게 내 아침이구나. 전 웃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만의 아침이에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전 강릉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베이커리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졌죠. 바닷가를 걷는 운동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전 베이커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어요. 딸 지혜입니다. 엄마, 지혜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들어와. 지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요. 작은 집을 둘러봅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죠. 앉아. 전 차를 끓입니다. 옥수수차를 따뜻하게 데워 지혜 앞에 놓아요. 고마워요, 엄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러요. 엄마, 우리 지금 장인어른 댁에 얹혀 살고 있어요. 지혜가 입을 엽니다. 전세 구한 거 아니었어. 그게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결국 민호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눈치가 너무 보여요. 시어머니는 매일 잔소리하시고 지혜는 울먹이기 시작해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해야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 차려드리고.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전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래서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전 찻잔을 내려놓아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안 돼.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됐어. 제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엄마, 제발. 지혜야. 전 지혜의 손을 잡아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거기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겠어. 제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힘드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질 거야.
아니에요. 지혜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좋아. 엄마, 여기 와봐. 전 지혜를 창가로 데려갑니다. 커튼을 젖히자 바다가 보여요. 이게 보여? 네. 엄마는 매일 아침 이 바다를 보면서 일어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어요. 너희 뒷바라지 안 해도 돼. 눈치 안 봐도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는 몰라.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너희가 그립지 않냐고. 그립지. 특히 준서랑 민서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돌아가면 나는 또 김영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거야.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 지혜는 고개를 떨궈요. 전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고 가. 엄마, 울지 말고 손 씻고 와. 식탁에 마주 앉아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습니다. 엄마 손맛 정말 그리웠어요. 많이 먹어. 저녁을 다 먹은 지혜가 입을 열어요. 엄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진작했어. 하지만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 그럼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아이들이랑요. 전 잠시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때 와. 하루만. 그리고 너희 부부도 꼭 같이요. 정말요? 응. 하루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혜야. 전화는 가끔 해. 하지만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나도 너희 삶에 간섭 안 할게요. 알겠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자. 그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저녁을 마치고 전 지혜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합니다. 잘 들어가. 엄마 사랑해요. 나도. 버스가 오고 지혜가 타요. 버스가 떠납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바다를 봅니다. 잘했어, 영자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강릉 생활은 안정적이에요. 새벽 6시, 전 파도 소리에 눈을 떠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힙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떠오르죠.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정숙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어요. 영자야, 오늘도 산책하자.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으로 향합니다. 해변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어요.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순희 씨도 오늘 일찍이네요. 세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걷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요. 1시간 정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전 간단히 아침을 먹어요. 된장국에 김치, 계란 후라이.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 바다를 바라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녀요. 오전 9시, 전 경포대 근처에 있는 베이커리 바다 향기로 향합니다. 영자 이모님, 오셨어요? 젊은 사장님 소희가 밝게 웃으며 맞이해요.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메밀 10방, 반죽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전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35년간 급식실에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하죠. 이모님 손 거친 빵은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래요? 고맙네요. 오후 2시 일을 마친 전 베이커리 테라스에 앉아요. 소희가 갓 구운 크로아상과 아메리카노를 내옵니다. 이모님,
오늘 수고비예요. 얘야, 매번 이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아니에요. 전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여요. 커피를 마시고 전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어요. 요즘 전 여행 관련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럽, 동남아시아. 내년 봄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온 전 간단히 저녁을 준비해요. 오늘은 김치찌개와 고등어 구이입니다. 저녁을 먹다가 휴대폰이 울려요.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지혜야. 엄마, 다음 주가 준서 여름방학인데요. 약속대로 놀러 가도 될까요? 전 달력을 봅니다. 그래, 토요일에 와. 하루만. 네, 엄마, 감사해요. 조심해서 와.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전 미소를 짓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전 베란다로 나가요. 작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어요. 65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날 밤 전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아침 산책에서 순희 씨를 만났고 베이커리에서 즐겁게 일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제주도 여행책을 읽었다. 다음 주에는 지혜와 아이들이 온다. 하루만 만나기로 했다.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일기를 덮고 전 침대에 누워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죠. 다음 주 토요일, 지혜 가족이 도착해요. 준서와 민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듭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서 민서 많이 컸네. 전 아이들을 꼭 안아줘요. 지혜와 민호도 들어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요. 가족들은 작은 집을 둘러봅니다. 엄마, 집이 정말 예쁘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나는 여기가 좋더라. 전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내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김밥, 과일이에요. 점심을 먹고 전 가족들을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모래사장을 뛰어다녀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지혜가 제 옆에 서요. 응, 나도 여기가 참 좋아. 엄마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엄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저희 요즘 민호 부모님 집에서 나왔어요. 작은 투룸이지만 우리끼리 살고 있어요. 잘했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민호도 많이 도와주고요. 전 민호를 봅니다.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저 사람도 변했네. 네, 많이 변했어요. 엄마가 떠나신 후에 저희 둘이 많이 반성했어요. 다행이네. 두 사람은 한참 바다를 바라봅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로. 다행이에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떠날 준비를 해요. 할머니,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안 돼. 약속은 하루였잖아. 언제 또 와요? 겨울방학 때요? 네. 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과 쿠키예요.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혜가 저를 꼭 안아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너도 잘 살아라. 민호도 인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지혜랑 아이들 잘 챙기세요. 가족들이 떠나고 전 혼자 남아요. 집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전 베란다로 나갑니다. 별이 쏟아져요. 파도 소리가 들리죠. 나는 이제 나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영자. 다음 날 아침 전 평소처럼 일어납니다. 산책을 하고 베이커리에 가요. 베이커리에서 빵을 굽다가 소희가 말을 거네요. 이모님, 어제 가족들 오셨다며요. 즐거우셨어요? 응, 좋았어. 하루만 만나니까 딱 좋더라. 이모님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소희 씨. 오후에 정숙이 찾아와요. 영자야, 제주도 여행 진짜 갈 거야? 응, 내년 봄에 가자. 좋아. 한 달 동안 제주도 구석구석 다녀보자. 두 친구는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저녁이 되어 정숙이 돌아가고 전 혼자 남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베란다로 나가요. 바다를 보며 전 생각합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전 일기장을 꺼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씁니다. 65년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다. 항상 뒷전이었다. 항상 참았다. 항상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다. 김영자로 살아간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난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든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나는 나로 살 것이다. 온전히 당당하게, 행복하게. 65년 만에 찾은 나. 이제 시작이다. 전 일기장을 덮어요. 창밖을 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별들이 반짝입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요. 전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요.